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 이제 이 문희상 국회의장 방미단이 좀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방미단한테 사실은 꽤 기대를 했어요. 뭐 간다길래 가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좀 미국의 조야의 정치인들한테 많이 전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 방미단 다녀온 거를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방미단이 사실은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상태에서 문희상 의장을 필두로 해서 갔을 경우에 결국에는 야당 의원들이, 특히 보수 야당 의원들은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차라리 그냥 따로 갔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좀 의문이 또 들었어요. 이 문희상 의장이 왜 월말에 미북 회담을 앞두고 굳이 이 대규모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에 갔을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이제 수행들까지 다 수행원들까지 합하면 몇십 명이 갔다라고 하는데요. 왜 갔을까? 이렇게 대규모 방미단을 이끌고. 사실 국회의장의 이제 지위와 예산이 막강합니다. 국회의장이라는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예우를 받고 또 국회의 어떤 상징적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어떤 국회의장의 지위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번에 방미단 이끌고 가서 사실은 국회의 전체 의사를 좀 왜곡하면서요. 일부 좌파 정당 또 좌파 의원들을 대변하고 마치 그것이 국회의 어떤 압도적 다수의 목소리인 양 왜곡하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특히 사실은 주목할 만한 미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언론지상에서 봤을 때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하고 만났던 게 그것이 가장 주목할 어떤 모임이었던 미팅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특히 여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완전히 북한을 대변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보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북한이 많이 달라졌다. 북한이 아주 경제 개발을 원할 만큼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미국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북한이 할 얘기를 이렇게 대변한 거죠. 그리고 이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요. 북한이 친미국가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하고 베트남처럼요. 북한하고 좋은 관계가 되면 그래서 미국의 우방으로 변하면 미국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이 완전히 좀 바이어스가 돼서 ICBM을 폐기를 하고 또 본국의 어떤 안보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어떤 무장해제가 되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하든 뭐 비핵화가 당장 안 되고 그냥 핵동결도 아니고 그냥 신용만 하든 어차피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핵을 쓸 일은 아니니까 또 뭐 쉽게 미국이 있는데 핵 쓸 것도 아니고 남한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압박이 되든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의해서 베트남처럼 친미국가가 되면 이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는 없어지고 우리가 왕따 되고 오히려 우리는 정말 북한하고의 관계에서는 안보의 위협이 상당히 되고 더더군다나 북한 체제가 이 독재 세습 국가이기 때문에 세습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상당히 침해가 되고 혼란이 오면서 내부의 남남 갈등이 격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북한이 친미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친미가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게 없지 않는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자. 이럴까 봐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정동영 이 대표는 그렇게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북한이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견제하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우리 경제 개발할 거다. 그리고 베트남처럼 당신네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거다. 비핵화 미국을 공격할 리가 없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ICBM 폐기하겠다. 나만 대한민국은 어차피 핵을 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거니까 거기 좀 압박이 되고 그런 건 니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응?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우리하고 이익이 지금 상충되는 얘기를 북한의 이익을 대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주가 되면서 오히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서 미국의 의원들하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마치 한국 의원들은 북한 대변인들이고 미국 의원들이 마치 한국의 국회의장이고 의원들인 것처럼 이렇게 정말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펠로시가 이거 그렇게 당신들이 맞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기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증거 없이 믿지 않는다. 이런 취지를 얘기하고 결국에는 비핵화가 아니라 무장해제로 갈 것이 우려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보는 미국 의원들이 걱정하고 방미단은 북한의 이익을 대변한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리고 문희상 의장은 왜 간 거냐 도대체 이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럼프의 어떤 미북 회담을 앞두고 사실은 트럼프가 미국의 조야 정치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의 견제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야당 의원들이나 미국 조야의 여론을 이 북한에 유리하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 되기 전에 그냥 제재 완화하고 북한하고 잘 지내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이 조야가 트럼프가 만약에 설득이 되면 미국 정치권이 발목을 잡지 않게끔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별로 그거 걱정 안 하니까 니네가 너무 오바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신저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방미단 이끌고 미북 회담 직전에 이렇게 갔다 왔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러리 선 야당 의원들 정말 자괴감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으면요. 저는 야당 의원들이 특히 보수 야당 의원들이 이거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는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는가. 우리 국회의장이나 이 사람들이 한국 내 여론을 왜곡하고 있고 한국에서 국민들 걱정하는 게 그게 극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미국이 후회할 결정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큰 소리 치면서 이 자리를 파토를 내더라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런 어떤 파토내는 과정이 사실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언론에 나오면 그게 결국 정치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또는 최소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미국 조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다른 목소리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런 얘기들을 자꾸 미국이나 여러 언론 지상을 통해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히려 이런 계기가 있으면 박차고 이 자리를 파토낼 정도로 시끄럽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 문제가 불거지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체면 생각하면서 창피하니까 그래서 뭔가 멋있게 점잖게 그럴듯하게 멋부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침묵을 지키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별 얘기도 없었는 모양입니다. 언론에 안 나오는 걸 보니까요. 어쨌든 별 특별한 액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요.
이 한국당 의원들이 따로 뭐 전직 의원들 몇 명 만나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언론에 나왔습니까 제대로? 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었는데 이 자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었던 거예요. 들러리 서면서. 정말 이 사안의 심각성을 여기 미국 가서도 모르고 이렇게 들러리 서고 왔다. 이게 저는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쩌면 문희상 의장하고 가서 좋은 시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랑 서로 여의도에 서로 뭐 또 여야긴 하지만 다 뭐 사람들이니까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친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예요. 바른미래당에 뭐 외통위 간사들 갔을 거 아닙니까? 각 당에. 뭐 했습니까? 거기서? 문희상 의장이랑 같이 가서 쎄쎄쎄 하면서 모양 세워준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뭐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다 사이 나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지금 나라는 나란 겁니다. 내가 얼굴 낯뜨겁게 서로 이렇게 논쟁 벌이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합니까? 저는 정말로 여의도에서 자기 이 국가라든가 나라의 이익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고 쎄쎄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사이좋고 사람 좋고 그러면서 여야 간에 협상 잘하고 예산 바꾸치기 하고 딜하고 이런 걸 정치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머저리들이 정말 싫습니다. 우리 당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시는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총선에서요 그렇게 쎄쎄쎄 하는 사람들 절대 뽑지 마십시오. 그게 정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라가 안정되고 별 문제가 없을 때 그래서 개별 어떤 현안 가지고 원내 현안 가지고 협상하고 할 때 그럴 때 협상하고 타협하고 쎄쎄쎄 잘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나라가 경각에 달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나라를 어떻게 보면 팔아먹는 게 걱정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친하게 서로 배려해주고 체면 살리고 이런 짓 하면서 여의도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먹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 그래서 사실은 독일식 정치 전 좋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자질을 가진 정치인들하고는 대한민국에서는 독일식 정치 할 수 없습니다. 공과 사가 구별이 안 되는 바보들하고 무슨 정치를 독일식으로 합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견제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 자질이 안 된다. 그리고 공적 의지가 부족하다. 국민에 대한 대변해야 되는 사명도 없다. 더군다나요, 제가 또 화가 나는 게 이 문희상 의장이 뭐 하기만 하면 한자로 뭐 써가지고 사자성어로 뭐 대단히 자기가 유식한 척 하는데 솔직히 제가 한글 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죠. 정말 짜증납니다. 왜 한자로 자꾸 써가지고 유식한 척 하냐? 한국말로 안 되냐? 그리고 더더군다나요. 우리끼리는 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 정치하면서는 사자성어도 쓰고 또 그래서 뭐 촌철살인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외교 현장에서 사자성어를 쓴다는 것은 이것은 중국에 대한 사대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왜 한시를 인용하고 그렇게 합니까? 만절필동이라는 휘호를 써가지고 낸시 펠로시한테 직접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걸 선물로 들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로 정말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걸 미국의 의장한테 들고 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황하에서 시작해서 모든 길은 중국으로 간다. 그죠? 모든 길은 동쪽으로 흘러간다. 황하강이 수없이 꺾여 흘러가도 결국은 황하강은 동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길은 중국으로 향한다라는 그런 속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조선이 친명 4대를 하면서 수없이 썼던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의 어떤 미중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사대주의의 어떤 속뜻이 있는 중화주의 속뜻이 있는 그런 휘호를 사자성어를 선물로 했다. 이게 뭐 제정신입니까? 아니 몰랐다고요? 저는 그 몰랐다면 그게 국회의장 그것도 모르냐. 그리고 몰랐을 수가 없죠.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영민 비서실장이요. 중국의 주중대사로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그때 시진핑한테 이 방명록에 썼죠. 만절필동 공창밀에 이런 어떤 서명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충성서약 아니냐. 이 만절필동 이런 함께 그래가지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자. 응? 함께 중국의 어떤 중심이 돼서 함께 미래를 열어가자. 이런 사대주의적인 얘기를 갖다가 노영민 현재 비서실장이죠. 거기 써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게 불과 1년 전이고 그게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희상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제 그래서 모화사상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정권은 계속 그런 것들이 은근히 깃들여져 있어요. 중국하고 우리가 대등하게 경제적 협력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화사상, 중화 패권주의가 안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가 정말 경계해야 될 사안이고 우리는 이 지역적 지리적 위치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의 어떤 중화주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갖추지 못하면 다시 또 사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굴욕적 상황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중국이 강하면 우리는 항상 힘들었고 중국이 분열되고 약할 때 우리 민족이 그래도 번창을 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국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하고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인 중국보다도 더 강한 그러면서도 시스템과 합리적인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고 있는 거죠. 중국을 견제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이.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을 큰 나라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를 작은 나라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과 덕을 앞세운 이웃을 포용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면서 중국을 막 띄워줬습니다. 저는 사실 과거에 과거 정권에서도 중국의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보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전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손을 잡고 누구하고 협력을 제일 전략적으로 해서 누구를 견제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가치를 함께 공유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대주의 그리고 조공 그리고 모화사상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발자취들인데 이 4대와 조공이 1895년에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쯤에서 고종이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업문을 국문으로 바꾸고 한글을 당당하게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시라든지 고사성어는요, 우리끼리 뭐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그 안에 교훈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용할 수 있지만 적어도 외교 현장에서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정말 중국의 속국이었구나. 실제로 시진핑이 미국 그 대통령과 만났을 때 그 얘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과거에 중국에 예속되어 있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폄하해서 말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들하고 가깝다는 취지에서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번에 정말 저는 의원들이 말이죠. 대통령이 북한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서 의원들이 때로 가서 북한을 대변하고 그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 정말 눈치나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 방미단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히 되게끔 미국이 제대로 해달라가 아니라 비핵화 안 돼도 괜찮으니까 북한을 좀 제재도 완화해주고 북한하고 잘 지내라, 이런 어이없는 그런 대변들을 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맞습니까? 여러분, 내년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을 대변하고, 특히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익이, 군사적 이익이 충돌하고 안보 이익이 충돌하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이런 정말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반국가적인 행태를 하는 국회의원들, 다시는 국회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이전 정권 때도 민주당 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 가서 매국적 행위를 하고 온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두고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소수에 불과해서 사실 제대로 이 반박을 하고 그것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저는 결국 나왔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그들을 비판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이 박힌 의원들은 전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북한이 많은 변화가, 남북관계가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특히 비핵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정세가 급박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더더욱 이 국회가 확고한 안보의식이 있는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교류를 하든 비핵화를 하든 뭘 하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비핵화를 해나가면서, 혹은 비핵화가 안 되면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개방된다든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우리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한민국의 정권이, 그래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미국이 하는 행동, 그리고 대한민국과 함께 협의하는 협의한 내용들을 국민들이 신뢰하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가장 큰 원인이 북한의 문제, 북한의 정권의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에서부터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분명한 정권을 만들어서, 국회 권력을 만들고 정권을 만들어서 이런 급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민들이 급박한 정세 속에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국회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 한계를 많이 느끼고요, 솔직히.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탄생한 나라고, 그동안 하느님이 보호하사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우리 애국가의 정신이 결국은 끝까지 저는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